조선시대 무덤에서 발견된 저승화폐의 미스터리.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저승화폐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여정. 경기도 양주에서 발견된 300년 전 저승돈 한 장이 품은 사연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생전에 못다한 효도를 저승길 배웅으로 갚으려 했던 이담의 안타까운 사연과 저승에서 돌아온 실제 영혼들의 충격적인 증언.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사후세계와 저승 통행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펼쳐집니다. 충격적 발견. 실제 발굴 현장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과 저승화폐의 첫 등장. 이곳이 맞습니까? 정말 300년 전 무덤이라고요? 흙먼지 자욱한 경기도 양주의 발굴 현장. 초여름 햇살이 맑게 비추는 어느 날, 발굴팀은 숙종시대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을 조심스레 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호기심 많은 지역 어르신들과 취재진들이 모여 있었고, 삽질 소리와 전문가들의 조용한 대화만이 고요한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곳은 숙종 39년에 돌아가신 선비 이담의 무덤입니다. 지금까지 300년 넘게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곳이지요. 발굴팀장 김 교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주변 온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발굴팀의 손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카메라 기자의 장비에서 이상한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상합니다.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키네요. 그 순간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생님, 여기 뭔가 있습니다. 발굴 작업을 하던 젊은 연구원의 흙 묻은 손에는 종이처럼 얇은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나는 그것은 일반적인 부장품과는 달랐습니다.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어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저승돈입니다. 죽은 이가 저승길에서 쓰라고 무덤에 함께 묻어준 명계의 화폐지요. 현장에 모인 노인들 중 한 분이 다가와 그 화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돌아가신 분 염습할 때 이런 돈을 꼭 넣어드렸죠. 저승길이 멀고 험하다 하여 가는 길에 뱃삭도 내고 배고프면 음식도 사드시라고. 맞아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그랬어.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노인들. 그들의 눈에는 옛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김 교수의 주름진 손이 조심스레 그 화폐를 매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보다 더 깊은 감정이 어렸습니다. 이 저승돈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이건 죽음을 넘어선 사랑의 증표지요. 누군가 떠나는 이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었던 선물이었습니다. 발굴 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화폐가 실제로 무덤에서 발견된 경우는 드문데 어떻게 이렇게 보존 상태가 좋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화폐의 미스터리입니다. 종이로 만든 이 돈이 300년이란 세월을 견딘 것도 신기하지만 김 교수가 말을 멈추고 화폐를 들어올리자 그 뒷면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저승명 개통행증, 그리고 이담이란 이름과 함께 쓰여 있네요. 어머니, 이 길 끝에서 뵙겠습니다. 이 한 줄의 메시지가 바람이 불어 낡은 저승돈이 살짝 떨리는 순간 마치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한 장에는 숙종 39년 한 선비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300년 전으로 화폐의 원래 주인 이담과 그의 숨겨진 가족사. 숙종 36년 양주 외곽의 작은 초가. 33세 선비 이담은 병석에 누운 어머니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드렸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한 달 전 갑자기 쓰러진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기력을 잃어갔고 이담의 마음은 갈수록 조급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기운이 좀 어떠신지요? 제가 새로 구한 산삼을 넣어 달인 약이 식었습니다. 드셔보시겠습니까? 힘없이 눈을 뜬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어머니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담은 어머니를 조심스레 일으켜 약을 먹였습니다. 이담아, 그만 고생해라. 내가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구나. 글공부도 관둔 지 벌써 반년이 지났고 장가도 가야 할 나이인데. 이담은 어머니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일을 할 뿐입니다. 곧 나으실 테니 걱정 마십시오. 이담아, 내 눈이 어두워도 내 얼굴에 피로가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밤새 책을 읽던 내 모습이 아니라 요즘은 밤새 내 병간호를 하는구나. 방문 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의 의원 최 선생이었습니다. 이담이 그를 맞이하러 나가자 최 선생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약재를 써봤지만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더 좋은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한양에 가면 이담 공 어머님께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십니다.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담은 말없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글공부를 위해 모아두었던 책과 장가들 때 쓰려던 돈, 심지어 작은 논밭까지 팔아 어머니의 약값으로 썼지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이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대신 아파도 좋으니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이담은 문득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저승길은 멀고도 험하여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저승사자를 따라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 하는데 그 여정에서 통행료와 식량을 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담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정말 어머니가 가셔야 한다면 적어도 그 길에서는 절대 고생하지 않게 해드려야지. 그는 목이 메었지만 마당 한켠에 있던 오래된 상자를 찾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겨준 비단 조각과 종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드시던 저승돈 저도 이제 만들 때가 되었군요. 달빛 아래 이담은 밤새도록 저승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한 장 한 장 제작했습니다. 각 화폐에는 어머니가 저승길에서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액수와 용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금지된 기술 조선시대에 은밀하게 전해지던 저승화폐 제작법과 금기. 저승돈을 만드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네. 양주 객사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노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담의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자 많은 이들이 저승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저승돈 제작이 금지되었다지. 백성들이 미신에 빠진다 하여 엄한 처벌을 내렸다고 하더군. 하지만 사람들은 몰래 만들었지. 이담은 객사 구석에 조용히 앉아 노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저승돈을 만들며 생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저승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네 혼이 깃들어야 하지. 제작자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야만 저승길에서 효험을 볼 수 있다네. 이담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 마을 외곽에 있는 한 초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에서 미친 할멈이라 불리는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남편과 대화한다며 피했지만 이담은 그녀에게서 진정한 저승돈 제작법을 배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들어오게 젊은이. 자네가 올 줄 알고 기다렸다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는 온갖 종이들과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승돈을 만들고 싶다고 들었네. 어머니를 위해서라지. 이담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남편이 알려주었지. 저승과 이승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길이 있다네. 노파는 이담에게 특별한 종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는 내가 직접 만든 것이야. 뽕나무 껍질로 만들었지. 저승사자의 눈을 속이려면 일반 종이로는 안 된다네. 저승사자의 눈을 속인다니요? 그래 저승에선 이승의 돈이 통하지 않아. 하지만 이 특별한 종이로 만든 돈은 저승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지. 왜냐하면 노파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 종이에는 10번의 보름달 아래서 정화된 물이 스며들어 있거든. 저승과 이승 어디서든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이담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먼저 자네의 피를 한 방울 떨어뜨려야 해. 피는 혼이 담긴 매개체니까.
그리고 이 붓으로 정성껏 글자를 써야 하네. 명부통행증이라는 글자와 함께 어머니의 성함을 써야 하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노파는 이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승돈에는 액수를 적지만 실제로는 자네의 정성과 효심이 그 가치를 결정한다네. 자네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담겨야만 진짜 저승돈이 되지. 이담은 밤새도록 노파에게 저승돈 제작법을 배웠습니다. 종이를 접는 방법, 글씨를 쓰는 법, 그리고 저승길의 각 관문마다 필요한 화폐의 종류까지. 마지막에 노파는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네. 저승돈은 죽은 이를 위한 것이지 산자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네. 자네의 어머니를 위해 만드는 것은 좋지만 결코 자네 자신을 위해 써서는 안 되네. 그 금기를 어기면. 노파의 말은 갑자기 끊겼고 방 안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이담은 소름이 돋았지만 어머니를 위한 마음으로 그 밤 이후 매일 밤마다 정성껏 저승돈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작별 죽음을 앞둔 어머니와 이담의 가슴 아픈 이별. 숙종 36년 가을, 단풍이 물든 어느 날, 이담의 어머니는 점점 더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이담은 매일 밤 어머니 곁을 지키며 정성스럽게 병간호를 하고 낮에는 마을 일을 도와 겨우 낀 일을 이어갔습니다. 이담아,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구나. 내가 어릴 적 좋아하던 송편 말이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이담은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송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듯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이담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내게 마지막으로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이고 싶구나. 어머니의 마지막이란 말에 이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평온한 미소를 보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머니와 이담은 마당에 자리를 펴고 앉아 송편을 나눠 먹었습니다. 가을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담아, 내가 떠나면 너무 슬퍼하지 말 거라. 누구나 가는 길이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이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도 하늘이 무너진 듯 했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더구나. 너도 그럴 거야. 이담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상자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만들어 두었던 저승돈이란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쓰지 않을 거야. 이담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내가 만든 저승돈을 가지고 가고 싶구나. 내 정성과 사랑이 담긴 것으로 내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그것이 가장 큰 위안이 될 것 같아. 이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몰래 만들어 두었던 저승돈이 어머니에게는 다 보였던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알고 있단다. 매일 밤 잠도 자지 않고 나를 위해 저승돈을 만들었지? 내 손가락에 난 상처도 보였단다. 내 아들아, 그 정성이 내게는 어떤 약보다 값진 것이었어. 어머니는 이담이 만든 저승돈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렴. 어머니, 부디 이 돈으로 편안한 여정 되시길이라고 적었구나. 내 마음이 여기 다 담겨 있어. 둘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담의 어린 시절 이야기, 아버지와의 추억, 그리고 가족으로서 함께했던 소소한 행복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마치 살아온 날들을 정리하듯이. 이담아, 문 좀 열어주겠니? 바깥 하늘을 보고 싶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이담은 어머니를 안아 일으켜 문 앞에 모셨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어릴 적 우리 함께 달을 보며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니? 내가 언젠가 과거에 급제하면 임금님 앞에서 시를 지을 때 이 달을 생각하라고 했었지. 이담은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보름달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이담아, 내 덕에 행복한 생을 살았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어머니는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이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 세계의 경계 저승사자와의 거래와 명부에 기록된 운명의 비밀. 이담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만들어둔 저승돈을 모두 어머니의 관에 넣어드렸습니다. 무덤을 정성스럽게 만든 후 그는 매일 밤 무덤 앞에서 어머니가 저승길을 무사히 가고 있는지 기도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째 되는 밤, 이담은 무덤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어둠 속에서 붉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를 만났습니다. 이담이여, 내가 내 어머니를 데리러 왔다고 했었지. 이담은 두려움 없이 저승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잘 가고 계십니까? 네가 준비한 저승돈 덕분에 순탄하게 가고 있느니라. 그러나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저승길에는 7 관문이 있고 그녀는 이제 막 셋째 관문을 지났다. 앞으로 더 험한 길이 남아있느니라. 이담은 초조해졌습니다. 더 드릴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진심이 느껴진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저승은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니라. 그곳은 이승에서의 행적과 인연이 중요한 곳이지. 그럼 제가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명부에는 모든 이의 수명과 운명이 기록되어 있다. 내 어머니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본래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야 했느니라. 이담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수명이 연장되었지.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느니라. 다만 저승사자는 이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마. 네가 가진 수명의 일부를 어머니에게 준다면 그녀는 저승에서 더 편안한 위치에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담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제 수명이 어머니에게 도움이 된다면. 신중히 생각하거라. 내가 앞으로 만날 인연, 이룰 성취 느낄 기쁨이니. 이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수명을 아끼겠습니까? 저승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효심이 진실됨을 알았다. 그러나 내가 가져갈 것은 내 수명이 아니라 내 기억 중 일부니라. 제 기억이요? 그렇다. 내 어머니와의 가장 소중한 기억 하나를 바치면 그녀는 남은 저승길을 고통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기억은 저승에서 그녀의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줄 것이니라. 이담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와의 모든 기억이 소중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12살 생일날 어머니가 밤새 지어준 새 옷을 입고 함께 시장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그날의 기억, 이 기억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 전해 주십시오. 이담의 손에서 푸른빛이 흘러나와 저승사자의 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순간 이담의 머릿속에서 그 생일날의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효심이 명부에 기록될 것이니라. 이제 가거라. 꿈에서 깨어난 이담은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별똥별 하나가 아름답게 떨어졌고 이담은 그것이 어머니가 보내는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영혼의 증언 현대에서 임사체험자들이 증언하는 저승길의 실체. 제가 임상 사망을 경험했을 때 긴 터널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강이 보였습니다. 현대 서울의 한 요양원 박순자 할머니는 3년 전 심장마비로 5분간 임상 사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신비로운 표정이 어렸습니다. 그 강을 건너려면 뱃삭시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돈이 없어요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배를 모는 노인이 물었죠. 가족들이 저승돈을 안 챙겨줬나?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 교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그때 제 손자 영호가 어렸을 때 종이접기로 만들어준 종이배가 갑자기 제 손에 있더라고요. 그걸 내밀었더니 배를 태워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영호가 병실에서 제 손에 종이배를 쥐어줬더라고요.
카메라는 옆에 앉아 있는 40대 남성, 손자 영호에게 향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저승돈을 넣어드려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당황한 마음에 병실에 있던 종이로 배를 접어드렸죠. 영상은 다른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으로 이어집니다. 60대 남성은 저승길에서 문지기를 만났다고 했고 70대 여성은 7개의 관문을 지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증언들은 300년 전 이담이 만든 저승돈에 그려진 저승길의 모습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김 교수는 카메라를 향해 설명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임사체험을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으로 설명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교수는 태블릿을 들어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이담의 저승돈과 현대 임사체험자들이 그린 저승길 그림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 거의 동일한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저승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존재하는 걸까요? 영상은 다시 양주 발굴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발굴 팀원들이 무덤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유물을 발견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교수님, 여기 무언가 더 있습니다. 미완의 여정 이담 무덤에서 발견된 두 번째 비밀과 열리지 않은 문. 발굴팀이 발견한 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함께 이담이 자신을 위해 만든 듯한 저승돈 한 묶음이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조심스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이담의 일기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쓴 기록이네요. 일기장에는 이담이 어머니의 죽음 이후 느낀 상실감과 함께 매일 밤 꿈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어머니와 함께했던 어떤 특별한 생일에 대한 기억이 계속해서 희미해진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소중한 기억이 사라져가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때로는 그 기억을 붙잡으려 애쓰지만 마치 안개처럼 흩어져 버린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하다. 마치 그 기억이 어머니께 전해져 어딘가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숙종 39년 이담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꿈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내게 웃으며 곧 만나자고 하셨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 저승돈을 만들었듯 이제는 나를 위한 저승돈을 준비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처럼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저승돈을 가지고 갈 수 없다. 홀로 저승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두렵지 않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테니. 카메라는 이담이 자신을 위해 만든 저승돈을 비춥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위해 만든 것보다 훨씬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길 끝에서 뵙겠습니다. 발굴팀은 이담의 무덤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덤 바닥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저승길의 지도가 있었고 그 끝에는 작은 문 형태의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승으로 가는 문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그 문 앞에 이담의 일기장과 저승돈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 문서가 날아갈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300년의 시간을 건너 이담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발굴 현장에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이담의 저승돈을 비추자 마치 그 종이에 새겨진 글씨가 빛을 발하는 듯 했습니다. 이담의 이야기는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죽음과 사랑, 그리고 효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정성과 마음이야말로 어떤 세계든 통용되는 진정한 화폐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조선시대 저승화폐의 미스터리는 어떠셨나요?
300년 전 효자 이담이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저승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은 죽음을 끝이 아닌 또 다른 여정의 시작으로 여겼고 그 여정을 돕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넘어 오늘의 우리에게도 소중한 가치로 남아있지요. 다음 편에서는 왕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조선의 왕릉에 숨겨진 저승길의 비밀을 통해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왕들은 일반 백성과 같은 저승길을 걸었을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특별한 길이 있었을까요? 조선 왕릉의 배치와 구조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항상 밝은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